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시험을 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재미삼아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능 이후에 아니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시험을 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사실 일주일 앞으로 두고 이제 다른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게 또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40문제 중에서 16개 정도는 틀려도 합격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즉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추고 틀릴 수 있는 문제는 과감하게 틀리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법, 특히 이제 민법 부분이 사실 이제 많이 이제 1차에서도 그렇고 사실 2차에서도 공인중개사법이랑 이제 그 또 등기법 부분이 민법 중에서 이제 물권법과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시험을 쳤을 때 세법을 사실 거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법과 공시법,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과 이제 공법 이런 부분들에서 합격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개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고 희소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 특히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이 이제 2,000명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00명 다 실력이 다르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변호사도 있을 수도 있고 회계사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중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문 자격사들과 협업해서,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금융권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고 난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실력 자체는 중개사가 50만 명이 있다면 50만 명 다 실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개업화 하시는 분들도 뭐 얼마 없으시고 대부분 다 이제 법인으로 한다든지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저 또한 작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부자는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은 삶은 살 수가 있다는 거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일단은 제가 공인중개사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민법 문제 중에서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들고 왔어요.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사실 법원직 공무원 같은 경우가 이게 모든 법을 다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이제 친족 상속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변리사 시험보다도 이제 그 시험 범위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한 번씩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가맹거래사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또 많고, 변리사에도 조금씩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변리사는 사례형을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고, 취득 시험 문제는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같은 경우에도 중개사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라든지 해서 부동산 위주인, 즉 이제 물권법 위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채권법은 아예 안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효 관련된 부분, 뭐 시효 취득 부분, 뭐 대지권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공동 공물리라든지 이런 이제 구분 소유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보시면 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사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들고 온 문제는 20년도 법원직 구급공무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도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취득시효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취득시효. 우리가 취득시효 제도는 그런 이제 법률 관계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 관계를 존중해서 그거를 진실한 권리 관계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교과서에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점유취득 시효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한 상태를 할 경우에는 10년이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잖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법 제245조를 보시면 20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또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민법 조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남의 땅에서 막 농사 짓고 있으면 그럼 '내가 땅을 취득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주 점유라는 것은 이게 증거가 필요한데 자주 점유에서 이제 증거는 뭘로 계산하냐면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경계를 살짝 침범했는데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남의 땅에다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포도밭을 막 만들고 배밭을 만들고 있는데 남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인데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점유취득시효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니라서 매매 계약서는 증여 계약서 없고 타주 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부당이득일 수도 있고 계약이 무효일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든지 부당이득은 주관식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일단 취득 시효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사실 이런 지문들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이제 무조건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니은부터 볼게요. 이게 글자가 좀 작아서 니은이 뭐냐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지문들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례형으로 아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사례형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례형으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녹화되고 있네요. 예, 사례형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점유 자체의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위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 대위권이나 대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 효과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 효과는 아니고 단순히 하자만 본다. 왜냐면 사실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권리자의 권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소멸시효와 달리 조금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취득 시효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이제 승계를 할 수가 있어도 법률 효과까지 좀 쉽게 취득하게 돼버리면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권리 보호 이익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시가 나온 것이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도 디귿을 보시면 갑소의 X 토지를 병이 점유하여 그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병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의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병은 을에게 이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권리자의 권리가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도 이제 등기법을 하거든요. 그 등기법을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등기의 순위가 이제 가등기로 한데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한테로 소급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은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고 병은 이제 그 점유 취득 시효 자체가 이제 깨지게 되겠죠. 이제 디귿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네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에서 을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병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정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X토지 전체 공유 지분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 병은 자신이 점유한 을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취득 시효에서는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예, 소멸시효와 조금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선택하여 뭐 주장할 수 있다,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권리를 잃는 상태인데 엄격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문제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를 하십시오. X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만 보십시오. 어차피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음부터 볼까요? 미음 같은 경우에도 갑소의 엑스토지를 점유하던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갑이 이에 응소하여 을의 청구 기합 판결을 구하면서 을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결과 을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갑이 응소 행위로 인해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취득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이제 재판상 청구가 있잖아요. 우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권리 관계 이제 조속관 해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압류라든지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19년도 판례인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와 가압류 같은 경우는 그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치지 않는 금전 채권의 가장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존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압류, 가압류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라는 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응소로 인해서 한 건데 이게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 자체에서 그런 이제 사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미음은 이제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지게 되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거는 이제 비읍은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취득시효 완성된 부분은 사실 이제 소멸시효와 좀 다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을과 미음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멸시효와 다르게 압류, 가압류 같은 이제 금전 채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그 취득시효 이익의 폭인데 시효 이익의 폭이는 이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입니다. 완성 당시 그런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도 유추 적용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효 완성되고 이렇게 이제 A, B, C가 있는데 A가 소유자일 때 시효 완성됐다면 B, C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A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효 완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 이익의 포기 자체는 이제 A한테 해야 된다. B, C한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맞는 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기억 중요한 지문이죠.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의 시효기에 완성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년이고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이다. 이거 이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 촬영을 지금 이제
그게 끊겨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 설명했던 게 다 지금 끊겨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험을 치실 때 취득시효 관련된 부분을 조금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